한국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고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변화와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효도만으로 은퇴 후 삶을 지탱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조차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 바쁜 상황에서 많은 70대 이상 은퇴 세대는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가족 간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은퇴 준비의 부재와 고령화, 사회가 가져온 구조적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은퇴 이후 삶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또 왜 점점 더 많은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뛰어들고 있을까요?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식도 부양 못하는 현실, 황혼 알바가 늘어나는 이유. 부모는 자식의 마지막 은행이다. 이 말이 한때는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말이 점점 더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노후에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황혼 알바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자녀가 있지만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들.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는 72세 김 씨는 은퇴 후에도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은퇴 당시에는 30년간 모은 퇴직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지만 자녀들의 결혼 자금과 학자금 대출을 돕다 보니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도울 여력이 없었고 결국 김 씨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터로 나섰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엔 부끄럽기도 했는데 요즘은 저 같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도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일할 생각이에요. 김 씨의 이야기는 자녀 세대가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현실과 부모 세대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단지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고령층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사례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 서울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69세 박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지만 매달 받는 연금 60만 원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금만 믿고 퇴직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프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려고 합니다. 연금이 고령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의 연금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황혼 알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례 3. 건강과 생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노력. 마지막 사례는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68세의 이 씨는 퇴직 후 건강을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당시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했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일터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요즘은 일하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느껴요. 집에서 TV만 보면 몸도 무겁고 우울해지는데 일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생활이 활력이 생겼어요. 이 씨처럼 일하는 것이 단순히 생계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교류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왜 황혼 알바가 늘어날까?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층이 일터로 나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족한 노후, 자금,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려운 현실. 자녀 부양의 한계, 자녀 세대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부족. 삶의 활력 유지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위한 선택.
이러한 이유로 많은 고령층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의 질과 근로 환경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체력적으로 무리가 없는 일자리,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황혼 알바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선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제 우리는 황혼 알바라는 사회적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은퇴 준비 교육. 퇴직 전에 은퇴 이후의 재정 계획과 삶의 방식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정 관리, 연금 활용법, 소득 창출 방법 등을 미리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 친화적 일자리 제공. 고령층이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저임금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고령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변화.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생계 유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인식되지 않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일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만 하는 상황은 축복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고령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황혼 알바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위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가 준비된 노후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가 칼럼 황혼 알바의 증가, 문제인가 기회인가? 한국 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알바라는 단어는 어쩌면 생소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오지만 현실 속에서는 우리 부모님 세대, 나아가 우리의 미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녀 부양의 문화가 약화되고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한 생계 문제를 넘어 고령층 노동이 가지는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현실 고령층 노동의 두 얼굴. 황혼 알바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삶의 활력을 위한 선택일까요?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고령층 노동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 정년퇴직 이후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증가하는 반면 고정소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혼 알바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삶의 질을 위한 노동. 반대로 노동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고령층에게 일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정서적, 사회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례를 통한 공감과 이해. 황혼 알바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일하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67세 이모 씨는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었던 몇 달 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규칙적인 일상이 사라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단절되자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일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가 규칙적으로 흘러가는 게 훨씬 나아요. 그에게 있어 일은 단순히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 연금만 믿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70세의 박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약 1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자녀의 금전적 도움 요청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동네 커피숍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금만 믿고 퇴직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이라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몸이 허락할 때까지는 계속 일할 생각입니다. 박 씨의 사례는 연금만으로
노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때 노동은 마지막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부산의 한 학교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72세 김 씨는 자녀들이 있지만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이를 선택했습니다. 자녀들도 각자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김 씨는 오히려 자녀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제가 손 벌리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제가 번 돈으로 손자들 간식 사줄 때는 행복하죠. 김 씨의 이야기는 고령층 노동이 단순히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접근. 고령층 노동이 단순히 생계수단으로만 치부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령층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 고령층이 체력적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저임금 일자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무나 사회적 가치를 지닌 일자리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이나 지역 사회 활동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정 교육과 은퇴 설계 강화. 퇴직 전에 체계적인 재정 교육과 은퇴 설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고령층 노동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언론과 교육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일할 수 있는 행복,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중요하다. 황혼 알바는 어떤 면에서는 고령층에게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선택일 때라야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은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고령층이 일을 하고 싶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노후, 우리는 그 시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황혼 알바가 생존을 넘어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봅시다.